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스토리의 마법 저자 정선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시기 괜찮으셨어요? 네. 아마 여기 오신 분들께서는 그 20대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궂은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멀리까지도 찾아오시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저도 정말 그 열정으로요, 늘 20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 중에 1인입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 일도 많고요. 또 그렇게 살면서 제가 이루고 싶은 꿈들 속에서 삶의 보람을 느끼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네. 그렇게 공감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박수로 한번 응원해 볼까요? 와우! 네.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소개를 받을 때요, 그 호칭이 참 여러 가지가 됐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저를 소개하실 때 이제 미스 코리아 출신이라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무슨 뭐 미스는 미스야. 애가 둘이에요. 예. 애가 둘. 멀리서 보셔서 그래요. 가까이 오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요즘에는 그 명함을 내밀 때 패션 마케팅 박사라고 이제 그 명함을 드리잖아요. 왜 놀라세요? 나 공부 안 하게 생겼어요? 하긴 뭐 놀랄 것도 없습니다. 저도 놀라요. 제가 박사까지 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뭐 책도 쓰게 되고요. 또 이렇게처럼 강연장에도 나와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20년 전으로 돌아보니까 그 절망 속에 있었던 시간 속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제 삶 속에서는요, 기적 같은 일들이에요. 그 기적을 이룬 원동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스토리의 마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엔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때요? 직장에서는 평생 직업이라는 게 있습니까? 맞아요. 사라졌습니다. 이제는요, 나의 경쟁력을 살려서 내가 기업이 되는 겁니다. 내가 브랜드가 되어야 하는 1인 기업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기업 쪽에서 내가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고 치면 나를 어딘가 홍보를 해야겠죠?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좀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안 들리네요. 예? 좋아요. 뭐 그런 것도 좋은데 오늘의 주제를 보시면 눈치를 스토리 맞아요. 그건 조금 이따 나올 거고 너무 눈치가 빠르시네요. 마케팅이에요. 네. 마케팅을 알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좀 더 남들에게 좀 어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뭐 광고, 영업 기획사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제는요, 마케팅을 알고 나를 홍보해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퍼스널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어려워들 하지 마세요. 이제 마케팅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이제 내 자신을 이해시키는 거예요. 나를 이해시켜서 상대와의 관계 속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겁니다. 쉽죠? 아니에요? 좋아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런 마케팅을 이제 지금부터 이제 차근차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이런 마케팅이라는 게 어렵게만 생각하지 않고 우리 생활 속에 접해들으면은 굉장히 여러 곳에서 많은 곳에서 나와 내가 생각한 다른 효과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마법이라고 붙여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마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자, 첫 번째 마법,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케팅이라는 것, 제가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왜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나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 속에서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막힐 때가 있잖아요. 내가 상품을 가지고 있는데 남들에게 알리고 싶은데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을 또는 나의 장점을 상대에게 어떻게 이미지를 심어주는가, 이게 이제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마케팅을 이야기할 때는요, 두 가지의 개념이 나옵니다. 이제 뭐냐면 그게 이제 타겟팅이에요. 그냥 막 이야기를 하고 알리는 게 아니라 누구인지를 상대를 지정하셔야 돼요. 불특정 다수에게 하는 마케팅은 성공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예, 성공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런 그 마케팅을 또 할 때 다음으로 또 이어지는 개념이요, 포지셔닝이에요. 포지셔닝이 뭐냐면 나를
어떤 이미지로 상대에게 심어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상품을 이야기할 때나 사업을 한다거나 할 때도요, 조금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께서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내 맘처럼 잘 안 되죠. 실패하기도 하고요. 예, 그때는 대부분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신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요, 나의 그냥 무작정 갖고 있는 걸만 뭉쳐쥐고 가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물어보세요. 뭐가 필요한지, 뭐가 원하는지 이야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요. 상대가 뭘 원하는지를 알았어요. 그렇죠? 알았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해주면 마음이 통하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여러분 두 번째 그 마법이에요. 두 번째 마법이 바로 스토리의 마법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정말 슈퍼컴퓨터가 돼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즘에 슈퍼컴퓨터 시대죠. 뭐 진짜 뭐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도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감성을 담아내는 겁니다. 우리 인간 사이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만들어지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이야기를 슈퍼컴퓨터조차도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사람만이, 우리 인간 속에서만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는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을 여러분들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들어보면 참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에 대해서 진행을 하면서 저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경남 진해 출신이거든요. 그렇게 안 보여요? 시골이죠. 우리 왜 서울 빼면 다 시골 아니에요? 저기 그죠? 근데 제가 이제 경남 진해에서 살던 어느 날 한 16살쯤 됐을 때인 것 같아요.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사업에 실패를 하셨습니다. 실패를 하시고 이제 빨간 딱지가 다 여기저기 집에 붙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단칸방으로 이제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하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제 새로운 생활을 위해서 호주로 도피라고 하기보다는 뭐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몸을 피하셨죠. 그리고 또 저희 두 오빠들도 군대로 또 몸을 피합니다. 그래도 뭐 견딜만 했어요. 예, 다만 뭐 전기가 끊겨서 밤에 좀 어두운 거, 예, 그리고 뭐 연탄을 못 대서 우리 방이 바깥보다 좀 추운 거, 뭐 이 정도 뭐 견딜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냉골방에 저희 어머님이 누워 계시던 어느 날, 이제 제가 이제 고3이 되니까 이제 그야말로 야반도주라도 할 줄 알았나 봐요. 이제 돈을 받을 이제 채무자들께서 저희 집에 막 들이닥치셨어요. 그래서 방 한가득 이렇게 꽉 메우신 거예요. 메우시고는 이제 그러시는 거죠. 니네 아빠 어디 갔냐, 연락 닿는 거 아니냐, 알면서 모른 채 하지, 돈 있으면서 안 내놓는 거지,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 순간에 저는 저의 이야기만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있잖아요, 진짜 우리 아버지 어디 계신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계시는 우리 아저씨 아주머니들께서 저한테 시간을 좀 주세요. 저를 믿어주시고 시간을 주시면 저는 사람에 대한 믿음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믿음을 깨지 않고 제가 돈 갚아드릴게요.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거기 계신 분들께서 아무 말씀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예, 널 한번 믿어볼게 라면서 이제 다 아무 말 없이 나가셨어요. 힘들었죠. 예,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정말 생활했었습니다. 안 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보기에는 좀 곱상해 보이죠. 예. 근데 저는 뭐 과외는 기본이고요.
거기에다가 뭐 갈비집에서 아르바이트도 해보고요, 서빙도 하고요, 커피숍 서빙에 카운터에 세차장 일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보냈습니다. 요즘에 드라마 서영이에서 서영이가 뭐 집안일을 위해서 뭐 오토바이 타고 일했다고 하는데 아유 그 까이 거 뭐 기본 아닙니까? 저도 그 시절에 다 오토바이 한번 타봤죠. 예. 그러면서 정말 악착같이 10년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면서 진짜 그분들에게 약속했던 빚도 다 갚았고요. 예. 네, 고맙습니다. 저도 제가 되게 뿌듯해요. 진짜 정말 저도 되게 대견하더라고요.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께도 저의 이야기가 이제 공감이 가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요. 우리 사람의 이야기는요, 우리들의 이야기는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스토리의 힘인 것 같아요. 스토리는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저는 그랬어요. 좋은 거 다 알겠어. 광고 속에서도 책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우리 생활 속에 스토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거를 내 실생활에 만들려고 하니까, 적용하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스토리의 마법 4단계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 타겟팅 정하는 거 아시죠? 대상을 선정하시고요. 두 번째는 포지셔닝, 나의 이미지를 만드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상대방에 보일지를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가 재밌는 건 뭡니까? 갈등이 있기 때문이에요. 갈등이 있으니까 흥미진진하고 그 사이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상대방이 무엇 때문에 갈등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를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스토리의 마법을 응용을 하시는데 들어도 잘 모르겠죠? 원래 그래요. 원문을 읽어서 이해가 안 되면 뭘 봅니까? 해설집을 보는 거죠. 대답을 참 기가 막히게 하시는 분 저기 계시네요. 제가 그래서 그 실용 단계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이제 그 광고 영업 속에서 나오는 스토리들은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전문 서적도 많고요. 그리고 가족 간에서도 스토리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젊은 분과 분들이 많으니까 사회생활에서의 스토리를 좀 알려드릴게요. 왜 우리가 면접을 봐야 될 때가 많죠? 예. 그럴 때 우리는 자기소개를 어떻게 합니까? 나는 어디 어디 출신이고 막 이렇게 구구절절 늘어놓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아는 이 사람은요, 전화를 받습니다. 강 씨였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면접 장소에 들어가야 됐던 겁니다. 머리를 싸매고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준비를 한 게 이랬습니다. 딱 들어갔어요. 저는 그 강 씨예요. 정선혜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오기 위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요, 요즘에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죠. 나는 가수다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왔습니다. 수십 편이 되더군요. 근데 왜 그랬냐면 첫 번째로 처음으로 노래를 해서 1등을 하는 가수의 노하우, 그 비결이 궁금했기 때문인데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노래를 해서 1등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전 너무나도 실망했죠.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희망이었던 건 뭐냐면 그 중에서 노래가 끝나고 나가는 관중들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노래했던 사람이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습니다. 나에게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찾아올 때 마음을 비웠어요. 떨어지겠죠. 예. 하지만 저는 여기 있는 심사위원님들께서 제가 얼마나 절실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는지를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감동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인사하고 나간 거예요. 박수 쳐도 돼요. 그 친구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합격했어요. 정말 이 이야기에는요, 방송사, 그 회사에서 원하는 스마트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당당한 인재상이 타겟이 됐고, 그리고 불리한, 그러니까 정말 위기 상황 속에 빠져 있는 자신을 포지셔닝한 거죠. 그리고 그 포지셔닝 속에서 내가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할지를 이야기를 통해서 상대에게 들려준 겁니다. 그런데요, 그 이야기를 할 때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진정성입니다.
진실을 이야기하셔야 되고요. 진심에서 우러나는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이야기가 내 입으로 나갔을 때 그 이야기는 나를 끌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 저는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떤 건가요?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이야기를 들려줄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기적들이 하나하나 현실에서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